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3단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았고, 민주적인 태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태도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관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이 국민 주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루는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년에 치러진 제.땡땡대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제외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무조건 해외에 살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모든 나라가 투표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그런 사람들은 바로 투표권이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겠죠? 땡땡씨는 폐암 말기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치,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 바로 투표권을 행사하신 거죠. 자녀들이 땡땡씨의 건강을 염려해 투표를 말렸지만 땡땡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땡땡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땡땡씨가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바로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소중한 권리. 바로 이분이 투표를 한 이유는 바로 투표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국민의 바로 이 주인된 권리, 이 권리를 바로 행사하고 싶으셨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특히 바로 여기 선거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을 뽑는 이런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바로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국민 주권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 주권이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되겠네요. 국민 주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세요. 국민이 결국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결국 나라의 중요한 일을 바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다. 중요한 거지. 우리 국민이 바로 한 나라의 주인이며 동시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바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나라의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한다? 국민이 결정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헌법에서는 바로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바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바로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한민국 헌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바로 뭐하다?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중요한 거예요. 자,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에서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다? 민주주의의 국가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화국이라는 말에서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는 국민이 뭘 선거한다? 바로 대표자를 뽑는다. 그래서 이 대표자에 의해서 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국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뭐 조선시대 같은 때는 바로 누가 모든 걸 결정했죠? 왕이 결정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또는 조선시대에 뭐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했잖아요. 왕하고 같이 토론해서. 근데 이런 양반 같은 사람들, 즉 뭐 일종의 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정치하는 걸 왕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귀족이 정치하는 건 귀족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왕 정치, 귀족의 정치.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바로 국민 주권의 국가이다. 라고 제1헌법 1조 1항 가장 처음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조선시대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선의 모든 일은 백성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겠어요? 그쵸. 신분제 사회였고, 왕이 존재하는 사회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밀란이고 반역행위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대한민국 1조 2항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유명한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는 대사죠. 국가가 무엇이냐? 그치?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압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바로 국가다. 즉 국가란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국가는 결국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1조 2항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그러면 조선시대라면 왕에게 있는 거죠. 왕이 다 결정하잖아요. 또는 양반이 합의를 통해서 왕하고 같이 결정하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국민 주권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의 일은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정치인, 독재자 이런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결정하는 거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국민 주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분명히 이것을 명시하고 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는 국민의 바로 이런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은 외워두시면 훨씬 멋있는 친구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단순해 보이는 1항과 2항 제대로 실천이 됐을까요? 아쉽지만 역사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뭐 사회오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정치 과정, 발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바로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4.19 혁명. 그치, 이승만이 바로 독재를 하고 헌법을 바꿔서 계속 자신이 대통령을 하려고 부정선거를 했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를 실천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바로 이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4.19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 이승만이 하야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죠. 마찬가지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지금 엄청나게 짓밟았죠. 하지만 광주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독재자 전두환은 물러나라 라고 외쳤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진압은 당했지만 그 정신이 바로 나중에 계속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이어졌고 이 밖에 나오는 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수없는 노력으로 바로 대통령 직선제, 그렇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런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었고, 그렇지.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바로 그런 독재자들이 바로 이 국민 주권을 굉장히 짓밟았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는 이런 정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바로 서로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하고 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국회나 정부나 법원이 하는 일을 배우고 왜 이렇게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지도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도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힘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면 조선시대의 왕은 이 세 가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첫 번째는 법을 만드는 권한이야. 그걸 바로 입법이라 그래. 입법은 뭘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법을 만드는 것 누가 해요? 왕. 그 다음 몇몇 양반들이 모여서 하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었으면 뭐예요? 법을 집행해야죠. 그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다든지, 맞아요. 이거를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집마다 쌀가마니 10가마씩을 세금으로 내 라고 법을 만들었어. 그치? 쌀가마 10가마니 걷는 법. 그러면 집행하지. 가가지고 사또나 포졸들이 가가지고 집에서 쌀 10가마씩 강제로 뺏어 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야? 바로 이 법을 판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결. 그치? 법을 결국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되겠죠? 이게 판결이죠. 법을 판결하는 것.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는 이 세 가지 다 왕이 해. 또는 왕의 권한을 받은 사또나 양반들이 다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백성들이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억울한 법을 집행할 때 따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관아에 가서 아무리 따져봤자 양반들은 자신들의 편이죠. 그 때문에 백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현대 국가기관 대한민국은 이 법을 이 권력을 바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바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 법을 집행하는 곳은 바로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죠. 그리고 법이 옳냐 그르냐 그치?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 바로 사법부 여기에 나와 있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만약 국민주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독재,
우리나라에서 독재가 벌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그런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독재자들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이런 것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울 내용도 살짝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1972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바로 유신 헌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신철폐, 독재타도, 바로 독재 이런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을 무려 9차례에 걸쳐서 내렸다. 긴급조치는 뭐냐?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켜버릴 수 있는 특별조치였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신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내렸다.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그렇지. 국민의 바로 자유와 권리를 탄압한 것이죠. 말 그대로 그 근거로 바로 뭘 삼은 거예요? 긴급조치라고 하는 걸 근거로 삼은 것이죠. 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국민의 자유, 이런 것들을 탄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2010년에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소원,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바로 판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침해했는지 판결해 주는 곳이에요. 자, 결국 2013년에 바로 유신헌법 당시의 긴급조치는 바로 국민 주권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로 잘못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 위반 판결을 바로 긴급조치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 감옥을 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배웠죠. 이러한 노력이 바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음이 되었죠.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죠.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도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여러분의 선생님이 교실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실 안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학생들이 잘못되는지 판결하는 사람이 혹시 다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늘 옳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지켜야 하는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가서 무조건 선생님한테 따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무조건 맞겠지 라고 하면서 따르기만 하지 말고, 물론 선생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태도를 꼭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바로 국민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네요. 자, 국민 주권의 의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국민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알겠죠?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